매일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고 있는 치아는 음식물을 저작하고 발음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은 물론 심리적 요소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 등으로 치아가 상실되기도 하는데요. 치아가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치열이 변하고 잇몸뼈가 퇴화하는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많이 좀 이게 냄새도 나고 좀 많이 아팠어요. 밥 같은 거 먹을 때도 이제 국 위주로 해갖고 잇몸으로 낄 수 있는 거 그냥 두부나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계란이나 이런 거 그런 거 위주로 먹었어요. 또 먹으면 막 이게 끼어가지고 자꾸 이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불편하고. 치아가 하나도 남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면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 없어 소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발음이 불명확해지고 얼굴의 골격이 변형돼 외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무치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에는 전학 임플란트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내 치아처럼 자연스럽고 튼튼하게 제작하는 전학 임플란트에 대해 신준혁 원장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학 임플란트라고 하는 거는 일단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 무치약인 경우에 저희가 임플란트로서 전체 치아를 회복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근데 뭐 때에 따라서는 이제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뭐 치아를 뭐 9개, 10개 이상 심어서 14개 치아를 뭐 세 부분으로 나눠서 회복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틀니를 오래 썼거나 아니면 뼈가 많이 위축이 돼 있거나 아니면 선천적으로 뼈의 어떤 구조가 안 좋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뼈 상태가 많이 안 좋다면 굳이 임플란트 개수를 그렇게 많이 심지 않고 뭐 작게는 4개 또 많게는 7개 이 정도, 그러니까 6개에서 7개 정도가 보통인데 그런 정도의 개수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치아를 전체를 회복하는 작은 임플란트를 가지고 전체를 만드는 그런 방식의 오로넥스 방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일단은 꼈다 뺐다 하지 않고 제거하지 않고 내 치아처럼 계속 그걸 낀 상태로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남들이 봤을 때 뭔가 결손이 있지 않고 원래 내 모습대로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장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거의 식사를 뭐 못하는 음식이 없을 정도로 교합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얼굴 외형에서도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젊어 보이는 얼굴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케이스에 따라서 나눌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고령층의 환자분들이 주로 많이 대상자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도 전체 임플란트가 없어서 치아가 없어서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아무래도 뼈가 많이 위축되어 있고 전신질환이 있었거나 아니면 틀니를 장기간 동안 사용하다 보면은 잇몸뼈가 많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무리해서 뼈 이식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뼈가 좋은 곳에 임플란트를 작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서 이런 오로넥스 같은 모처를 만드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또 틀니를 오랫동안 사용했던 분들, 전신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뼈가 너무 많이 안 좋아서 임플란트 자체가 좀 안 된다고 포기를 했었던 분들, 그런 분들이 대상자가 돼서 그런 오로넥스 보철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목요일 아침, 이른 아침을 먹고 진료를 위해 치과를 찾은 윤재세 씨는 요즘 치아로 고생이 많은데요.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해 죽을 끓여 먹는다고 합니다. 지금 치아 위쪽만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음식 맛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끼니만 대신하는 중인데요.
그의 치아가 이렇게까지 나빠진 이유가 뭔지 궁금해집니다. 그 전에 이 상태가 안 좋았는데 거의 알금니 쪽은 거의 없었고요, 이가. 그 다음에 앞에 이가 6개인가 있었거든요. 그 있는 상태에서 그냥 싸게 일을 했는데 그게 시일이 한 2년 정도 가니까 이가 하나씩 못 쓰게 돼가지고 마지막에 그게 이제 지금부터 한 2달 전에 그 자체적으로 이 한 개하고 같이 빠져버렸어요. 이게. 거의 뭐 밥 같은 거 먹을 때도 완전 국 위주로 해갖고 먹든가 안 그러면 뭐 잇몸으로 깰 수 있는 거 그냥 두부나 뭐 이런 게 있다 아닙니까? 계란이나 이런 거 그런 거 위주로 먹었어요. 우리 가게를 하니까 또 손님들을 해피하게 되더라고요. 자꾸 이제 발음도 뭐 계속 마스크는 끼었지만은 그 손님을 자꾸 해피하게 되니까 또 뭐 집사람들을 안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손님 거의 100% 다 맡고 저는 그냥 뒤에서 뭐 도와줄 수 있는 그 정도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그 원장님 노는 TV를 보고 거기 보니까 뭐 얼굴 행태까지 다 그 원상복귀식으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병원에 다음에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이제 찾아오게 됐죠. 네, 안녕하세요. 네. 위에 치아가 치아 부러져가지고 네. 뿌리만 이제 5개가 남아 있네요. 그죠? 예. 그리고 뿌리 끝에 또 고름 주머니가 또 많이 잡혀 있네요. 이거 한번 보고 나누겠습니다. 주시고 다물어 보세요. 그렇죠. 예. 하시고 여러분 이 부러지기 전에는 예. 위에 틀니를 쓰고 계셨던 거예요. 예. 이 틀니가 또 시간이 지나면 계속 이렇게 좀 수정을 해주고 또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도 보강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뒤에서는 누르고 앞에는 부러진 것 같아요. 거는 치아가. 이빨 6개에다 네, 저걸 네. 걸어가지고 네. 예, 갓쪽으로 좀 연장을 씌가지고 2개를 맞아요. 연장을 씌가 그래 했는데 맞아요. 한 개만 제대로 이제 걸리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빨 한 개로 한참 동안 그걸 유지하고 있었어요. 네. 흔들흔들해도. 네. 그래가지고 어느 시기가 되니까 그 한 개에 걸리 있는 그게 저 털하고 같이 빠져버렸어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가운데 저 빈데 저기 있는 저게 빠지고 지금 옆에 이렇게 누워 있는 저거는 지금 많이 흔들리거든요. 이게. 하악동이라고 하는 코 옆에 빈 공간이 있는데 이게 요렇게 지금 이렇게 좀 많이 발달해 있어서 뼈가 왼쪽으로는 이쪽으로 1~2mm 정도밖에는 뼈가 없습니다. 막 그냥 만약에 여기를 뼈 이식을 하고 사악동 거상술이라 해서 뼈를 많이 만들고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은 치료 기간이 최소한 9개월에서 1년 반, 2년까지도 걸릴 수 있는 케이스예요. 그리고 사랑니도 빼야 되고. 근데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그런 치료법은 뼈가 일단 좋은 곳에 여기 임플란트를 양쪽으로 3개씩 또는 총 6개 이런 식으로 뼈가 좋은데 이렇게 심게 되면 총 한 6개에서 7개 정도 임플란트만 들어가면 치료 기간은 한 4에서 6개월 안쪽으로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뼈 이식도 최소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수술을 하면 통증도 좋고 그 다음에 어차피 지금 뼈가 많이 줄어들어서 잇몸이 포함되어 있는 보철에 임플란트 보철에 잇몸 형태가 들어가야 여기 합주관 게 없어져요. 그래서 그것도 들어가야 되고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치아는 이게 위아래로 막 부딪혀야지 씹히는 거잖아요. 위에는 엄청 단단해요. 잘 씹힐 겁니다. 근데 그 힘을 밑에서 과연 지금까지는 힘이 많이 안 가니까 밑에가 안 아프셨던 거예요. 이게 제대로 잘못 치료돼 있긴 하지만 또 이왕 이런 거 이대로 지금 뭐 뜯어서 새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유지하기를 바라는데
요게 이제 제대로 힘이 가기 시작하면 밑에서 안 좋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밑에 또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신경이 쓰여요. 근데 아까 잠깐 보니까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괜찮은 것 같아서 일단 먼저 위에부터 만들어서 이를 한번 쓰시는 거 보고 그 다음에 혹시 괜찮으면 그대로 밑에가 좀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 상태에서 끌고 가다가 치료가 필요한 시기에 또 제가 도와드릴 거고 이제 쉽게 시작했는데 한두 달까지는 지켜볼 거예요. 그 정도 지나고 그 정도에서는 밑에가 조금 불편하다 하실 수 있는데 제 경험상 보면 그 기간 지나고 나면 또 괜찮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구강 스캔이나 또 엑스레이 촬영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가 제일 유리한지 임플란트가 그런 수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임플란트 계획을 세우기 위해 여러 가지 검사가 진행되는데요. 먼저 구강 촬영을 진행합니다. 이어서 실시되는 CT 촬영은 뼈 상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중요한 과정인데요. 잇몸뼈의 입체적인 형태와 골폭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강 스캔을 이용해 환자의 구강 구조를 3D 영상으로 파악하고요. 스튜디오로 자리를 옮겨 수술 전 사진 촬영을 하는데요. 수술 후 달라질 그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위에 같은 경우에는 앞니만 있는 상태에서 틀니를 제작을 하셨는데 그 부분 틀니가 이제 거는 치아, 그 앞니가 이제 부러져 가지고 내원하시게 됐고 위에는 이렇게 잔존 뿌리만 이렇게 덜렁덜렁하게 있는 상태이고 이제 엑스레이 상태를 보면 양쪽에 어금니 쪽에 뼈가 굉장히 우리가 상악동이 많이 발달해 있고 상악동염도 조금 진행되어 있으시면서 치조골이 굉장히 많이 없는 상태에 그런 상태로 내원을 하셨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그 치가 아닌 사사로 이제 치료를 하셨는데 이 10개 치아를 다 하나로 이렇게 자연치를 묶어서 치료가 되어 있는 상태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요 뿌리를 빼면서 임플란트를 같이 동시에 마취를 한 번만 맞으면 되도록 이를 발치를 하면서 주변의 염증을 제거하고 임플란트 식립을 같이 하는 걸 계획을 했습니다. 임플란트는 치아가 빠진 부위에 인공치아를 턱뼈에 심는 수술로 개인마다 치아와 잇몸의 상태가 다르므로 수술 전 검사를 통해 세밀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세 씨는 발치와 함께 주변 염증을 제거하고 식립까지 진행하는데요. 발치 후 바로 식립하기 위해서는 발치와 동시에 인공치근인 픽스처를 심어두고 지대주와 보철을 연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임플란트 자체는 뼈하고 본 상태만 좋으면 6주 정도면은 우리가 보철을 만들 수 있다라고 우리가 컨센서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전악 임플란트 케이스에서는 워낙 난 케이스가 많습니다. 여기서 난 케이스라고 하면 교합 관계가 안 좋다든지 아니면 뼈가 임플란트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상태의 뼈가 굉장히 많습니다. 길게 걸린다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또는 1년 반에서 2년까지도 걸릴 수 있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고 또 뼈 상태만 좋다면 4에서 6개월 만에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뼈 이식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최소화하는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양쪽으로 총 7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식립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서 아마 예상으로는 조금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한 3에서 4개월 정도면은 2차 시술이라 해서 임플란트를 심은 위에 머리 같은 작은 나사를 또
연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2차 시술을 진행할 것 같고요. 그 뒤에 보철을 만들기 위해서 본을 뜨고 그리고 나서 높이를 정하는 수직 고경이라고 합니다. 높이를 정하는 단계가 한 3단계 정도 있습니다. 그 단계를 거치고 나면 보철이 완성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기다리는 수술을 한다고 기다리는 시간이 좀 오래 기다리시고 나머지 보철을 만드는 기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푸르름이 가득한 이곳은 제세 씨가 운영하는 식물원인데요. 진료를 끝내고 또다시 일터로 돌아온 제세 씨는 쉬지도 못하고 오늘 못다한 일을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활력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제 좀 더 편한 일상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일까요? 힘들었던 시간이 밝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뭐 좀 무른 음식, 그 뭐 달걀 후라이나 두부나 이런 거 정도는 먹거든요. 근데 이제 뭐 삼겹살, 두꺼운 삼겹살 그런 거 되게 먹고 싶는데 두툼한 삼겹살, 예, 그런 게 먹고 싶지. 자신감이 진짜 많이 떨어지대요. 이거 이빨이 이따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이거 하고 나면은 일도 좀 활기차게 할 것 같고 좀 인상도 많이 좋아질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시기가 조금 빨리 하고 싶은 그런 뭐 마음이죠 지금. 보철 완료 후 2달이 되어 치과를 찾은 윤분양 씨는 벌써 시간이 그렇게 지났나 싶어 놀랍기만 합니다. 치아에 문제가 있을 때는 모든 게 다 짜증스럽기만 해 하루가 1년처럼 느껴질 정도로 사는 게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마음껏 먹고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어서인지 모든 게 다 즐겁기만 합니다. 그 당시 이제 아기를 낳고 나니까 차츰차츰 망가지기 시작하더니 하나하나 자꾸 막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치료를 못 받으니까 더 빨리 망가졌겠죠. 그래서 이제 빼다 보니까 치아가 없으니까 이제 그 다 뺐잖아요. 좀 빼고 나는 보니까 이 입술이 힘이 없어요. 좀 입으로 다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다 살았네. 좀 이렇게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 필리 그거를 이제 했는데 그래도 그게 잘 섬세하게 씹지도 못하고 막 잇몸도 아프고 막 그랬었거든요. 치아가 안 좋으니까 뭐 어디 가서 음식도 같이 잘 못 먹겠고 이게 자꾸 떨어진다든지 이러니까요. 그렇지 또 먹으면 막 이게 끼어가지고 자꾸 이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불편하고 치아도 보여주기도 싫고 그래서 모임도 더 나가기도 싫고 그렇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식사는 잘하고 계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에 건강은 좀 괜찮으세요? 네, 좀 많이 좋아졌어요. 자, 딱딱딱 씹어보세요. 좋아요. 쉬고 다물어보세요. 좋습니다. 다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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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높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좋고 밑에 같은 경우 뼈가 너무 얇아서 억지로 뼈 이식을 해서 이제 임플란트가 겨우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잘 유지되고 있고 위에는 뭐 임플란트 7개로 14개 치아가 유지되고 있는데 아까 보니까 이 위아래로 물리는 힘이 잘 분산이 되고 있고 이렇게만 관리하시면은 뭐 치아는 오래 쓰실 겁니다. 네, 따로 주의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내원하셨을 때는 윗니는 이가 하나도 없는 상태 그런 상태이고 아래쪽에는 앞쪽에 치아만
이제 있는 상태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근데 환자분께서는 위쪽에는 뼈가 너무 안 좋아서 임플란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이제 타 치과들에서 계속 들어왔고, 뭐 뼈 자체도 많이 없었지만 또 특이사항이 환자분께서는 2012년도에 이제 난소암으로 항암 치료, 이게 암의 진단을 받고 오랫동안 이제 암 치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휠체어로 생활을 하실 만큼 전신 건강이 안 좋은 상태이시고, 또 최근에 22년 12월 정도에도 폐로 전이가 돼서 또 항암 치료를 또 받게 됐고, 지금이 7월인데요. 5월까지도 항암 치료를 계속 받으셨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 자체도 스스로도 이게 나는 임플란트 같은 외과적 치료가 불가능한가? 라고 이제 회의감을 가지셨는데, 그 상태에서 치과에 내원을 처음에 하셨습니다. 처음에 일단 얼굴 상태를 보면 윗턱에 뼈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에서도 보면 이게 아래 턱이 나온 게 아니라 윗턱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뼈가 인중 쪽에 엄청나게 많이 꺼져 있는 상태이셨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치아 하나가 좀 안 좋은 상태이셨고, 높이가 아래 위로 맞지도 않고, 또 위쪽에는 이렇게 양쪽 어금니에 뼈가 많이 없는 상태로 이제 내원을 하셔서, 아래쪽에는 뼈 이식을 좀 대규모로, 뼈가 굉장히 우리가 치조골이 굉장히 얇은 상태이셨어요. 그래서 뼈 이식을 해서 그 골폭을 증대를 시키고, 그래서 임플란트를 양쪽의 어금니에 치아가 3개씩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총 7개의 임플란트가 들어가서 이런 전체 이렇게 잇몸이 들어가 있는 이런 이제 오론 세븐이라고 하는 모처를 해서 치료 기간도 굉장히 단축을 시켰고, 또 환자분이 전신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대규모의 수술을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천천히 부분을 나누어서 진행을 해서 밑에 있는 잔존 치아도 보초를 새로 씌우고, 이렇게 치아 교합 평면이라고 합니다. 이 라인도 맞추고, 보시기에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를 회복을 해서, 위에는 이제 원래 자기의 어떤 젊었을 때 그런 치아의 구강 상태를 복원을 시켰고, 씹는 거 역시도 저장력도 원래 자기 치아처럼 거의 뭐 못 드시는 거 없이 갈비를 뜯는다든지 이런 행위까지 가능하게끔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임플란트 후 치아 관리는 무척 중요한데요. 분양 씨는 그래서인지 관리도 열심히 합니다. 살짝만 문질러줘도 여기 사이사이에 있는 이물질은 다 빠지고요. 반대편에도 살짝 밀어 넣으셔가지고 칫솔질 배우기도 잘 배우셨고, 또 댁에서 열심히 하시려고 했던 게 표시도 나고, 지금 그래서 관리도 잘 되어 있네요. 병원 옆 식당에서 오랜만에 외식을 하는 분양 씨. 지금은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어 이 시간이 기다려지기까지 하는데요. 야무지기도 씹는 그녀의 모습이 참 행복해 보입니다. 음식이 주는 즐거움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하는데요. 분양 씨는 많은 사람이 이 기쁨을 함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임플란트 하고 나니까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살도 그냥 푹 찌는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마음대로 웃을 수 있고 이뻐진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장기도 있지만은 이제 이 치아가 아직 안 좋으니까 좀 자신감이 너무 없었거든요. 저는 이뻐졌으니까 앞으로 이제 모임도 자주 나가고 또 맛있는 것도 마음껏 먹고 원래 질긴 거 이제 쫄깃쫄깃하게 좋아했는데 그것도 마음껏 먹고 이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임시 틀니를 하고 있는 임주평 어머니는 지금 이 상태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처음 이곳을 왔을 때는 브릿지한 곳이 너무 아파 무척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치조 상태도 좋지 않아 치아를 모두 뽑아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이 앞에는 이제 먼저 했었고, 예, 요거는 그 한지 한 3년 이쯤 됐는데 안 좋았었어요. 애가 이렇게 많이 약하니까 처음에 임플란트가 안 된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했거든요. 이렇게 이빨을 넣는 걸로. 많이 좀 이게 냄새도 나고 좀 많이 아팠어요. 밥을 뭐 먹기는 먹어도 좀 이렇게 여문 거, 이런 거, 질긴 거, 이런 거는 못 먹었어요, 사실은. 이빨이 부실해가지고. 그래서, 아, 이빨 이걸 어떻게 하기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죠, 항상. 그래 하는데 또 시간이 없다, 그리 보니까 이제 그때 여러 군데를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어요. 텔레비에 신준영 원장님 이게 강의 나오셔가지고 하는 걸 내가 우연히 봤어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알아봐 달라 했거든요. 규모도 어떻고 그러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알게 됐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 임시치아 3D 프린터로 나온 요 임시치아를 가지고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끼고 가시는 건 아니고, 그리고 요 다음번에는 프레임, 요 안에 티타늄 프레임이 나와서 한 번 더 체크할 겁니다. 이제 임시 틀니를 거의 안 쓰시기 때문에 턱의 위치를 잡기가 좀 힘든 상황이에요. 자, 아 크게 다시 앙 다물어 보세요. 자, 빠른 속도로 아 크게 다시 한 번 더 빠른 속도로.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아 다물어 보세요. 자, 딱딱딱 해보세요. 네, 좋습니다. 자, 아 하시고 다음번에 오시면 저희가 요걸 토대로 상태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토대로 또 한 번 더 체크하고 그 다음에 완성시키면은 치료는 끝날 것 같아요. 좀 빨리 해주세요. 예,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근데 날림을 할 수는 없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벌써 지금 요 정도 들어간 것만 해도 느낌이 다르시죠? 그죠? 네. 이제 아마 이 넣고 나면 그날 바로 식사 가능하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예, 뭐든 다 드실 수 있게 제가 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생 조금만 더 합시다. 네. 예, 감사합니다. 70세 노년이신데요. 밑에 양쪽에 예전에 치아가 없는 곳을 이렇게 조금 길게 브릿지라고 합니다. 그런 브릿지를 치료를 받으셨는데 이 자체가 너무 많이 흔들려 가지고 덜렁덜렁 하는 상태로 이제 내원을 하셨고 되게 많이 불편해 하시고 또 위에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제 알고 계셨는데 그런 상태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래쪽에는 치아를 다 발치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상태에서 뼈가 또 굉장히 오랫동안 이 안 좋은 상태의 치아를 방치하시는 바람에 주변에 있는 치조골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마 요 발치했던 치아 자리도 비슷한 과정으로 이를 빼셨던 것 같아요. 20년 전에. 그래서 치아가 잇몸뼈가 너무 안 좋은 상태로 내원을 하셨는데 5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계획을 해서 뼈가 그나마 조금 있는 곳에 뼈 이식을 최소화하고 임플란트를 5개 정도 신경관이 있는 곳을 피해서 이렇게 식립을 하게 됐고요. 위에도 뼈 이식을 좀 상악동 거상술과 뼈 이식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양쪽에 어금니 2개씩 그렇게 식립을 한 상태입니다. 기공사와 함께 교합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얼굴에 맞추어 정중선을 체크하고 좌우 대칭이 정확하게 맞는지 살펴봅니다. 교합 체크 후 자체 기공실에서 보철이 제작되는데요. 의료진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전문 기공사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책임지며 환자에게 가장 알맞은 보철을
빠른 시간 안에 완성하게 됩니다. 한 10명 정도의 기공사가 지금 저희 치과만을 위해서 전담을 해서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이제 치과의사로서 투자를 하는 이유는 큰 이제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 기계, 장비, 재료 그리고 거기에 쓰이는 여러 가지 테크닉 그리고 그 치료에 대한 저의 철학과 컨셉 이런 것들을 하나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100명의 환자가 있으면 100명의 케이스가 다 다른 사연이 있습니다. 그 사연들을 직접 우리가 보철을 만들 때, 치아를 만들 때 그 사연들을 다 참고를 해서 녹여낼 수가 있고 우리가 수정이나 변형을 해야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즉각적으로 저희 기공사가 기공실에서 그 보철물을 현장에서 바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좀 더 환자분 입장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고요. 아무래도 자체 기공실이 있다는 것이 그런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또 좀 더 저희가 치과에서는 투자를 하고 또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환자분에게 이런 의료 서비스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큰 보철을 만들거나 이런 전학 임플란트를 할 때 높이를 한 단계에서 저희가 끝나는 경우가 보통이었습니다. 과거에는요. 근데 이제 디지털 기술이 접목이 되면서 좀 더 세분화해서 좀 더 오차를 줄일 수 있는 중간 과정이 이제 들어가는데 상기 환자분은 그 한 단계였던 거를 세분화해서 세 단계로 나누어서 지난번에는 대략적인 높이를 왁스림이라는 과정에서 저희가 높이를 측정을 했고 이번에는 최종 보철물이 나오기 전에 임시 치아를 대략적으로 만들어서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전체적인 그림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하는 설계 도면에 해당되는 그런 치료를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었고요. 이걸 토대로 이제 골조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런 티타늄 프레임의 이런 형태를 디지털로 이 티타늄 프레임을 안에 골조를 깎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만든 이 제작한 이 프레임을 입안에 넣어서 얼마나 저희가 오늘 뜬 게 이 임플란트하고 정밀하게 맞는지도 테스트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높이라든지 입체적인 부분들 그리고 환자분의 색상이라든지 치아 색상, 잇몸 색상 이런 여러 가지 니즈를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환자분 얼굴이랑 피부 색깔, 구강 악습관 그리고 환자분의 어떤 생활 습관, 직업, 나이 여러 가지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프레임 체크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가에서 이제 컨펌이 되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치료를 제작을 해서 딜리버리를 하는. 어찌 보면 환자분 입장에서는 한 번 더, 뭐 두 번 더 치과에 내원하시는 좀 귀찮음이 발생할 수 있지만 또 결국에는 그게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적극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 또 요 다음 단계에서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좀 더 디테일한 건전한 보철물이 나오기 전에 조금 더 자세히 구체화시켜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밑에 이게 임플란트를 심어 놔놓으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안 심었을 때보다는 씹는 것도 조금 낫고 밥을 씹어도 조금 낫고 먹고 싶은 거는 뭐 별로 없어도 그냥 이제 이렇게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은 있죠. 고기도 먹고 이제 고기도 먹을 수 있다. 고기 좀 사온나 이래 해야죠. 느긋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참 여유로워 보이는 류재천 아버님은 이 치과의 오랜 고객입니다. BJ까지 할 만큼 흥이 많은 류재천 아버님은 치아가 많이 빠져 좋아하는 DJ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모든 것이 다 귀찮고 재미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옛날 중학교 때는 글을 많이 못 써요.
오징어 구이를 많이 먹거든요. 그게 보통 되면 한 2마리 기본을 먹었어요. 그래 이빨 다 조집니다. 그래갖고 이제 치과 가니까 무조건 그때부터 갈아가고 덮어 씌우는 게 유행해갖고 그래 이제 골드를 그걸 덮어 씌웠는 거래. 씌웠더만은 이게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래. 털리를 쭉 계속 하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빨이 썩으니까 자 이제 이빨 그 해난 게 자꾸 빠지기 때문에 보통 건데 나물 같은 거 먹을 때 이 이빨을 감는다니까 그 자체가 입에 들어가면 씹다 보면 그러면 속 빠지 부는 게 돼요. 어떤 때는 저도 막 빼뿌놓고 갈 때가 많거든. 개모이면 나갈 때. 그러면 이 바람이 막 세더라고요. 이빨이 막 빠지니까 그 공간이. 그래 뭐 대강 떼하고 또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지냈죠. 그 나중에 이제 이빨이 이제 털도 빠지고 이러니까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가 제가 작년부터 결심했죠. 아 이런 뭐 살아봐야 얼마 못 사는데 뭐 이빨은 임플란트를 하자. 우리 친한 친구가 또 여기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겸사겸사 해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6개월 만에 뵙네요. 제가 위아래로 다 있는 교합이라든지 뭐 잇몸 반응, 그 다음에 혹시 문제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요. 다물어 보세요. 아시고 다물어 보십시오. 아시고 다물어 보십시오. 아시세요. 상태 좋으시고 원래 이를 쓰다가 보면 조금씩 요게 위치가 바뀝니다. 조금의 미세한 변화가 있거든요. 그런 거 이렇게 한 번씩 잡아주면 또 좋습니다. 살짝 다듬을게요. 다물어 보세요. 아시고 다물어 보세요. 아시고 다물어 보십시오. 네? 아시고 다물어 보세요. 아시고 다물어 보세요. 아시고 다물어 보세요. 다시 아시고 여기 다물어 보십시오. 아시고 여기 살짝 다물어 보세요. 좋습니다. 상태 아주 좋으시고 뭐 이렇게만 관리하시면 굉장히 오래 쓰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이제 고령이신데 이제 치아가 다 부러지고 위아래로 엇갈린 교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망가진 상태에서 이제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니가 부러지고 밑에는 어금니가 부러지고 또 아래쪽 앞니도 이렇게 방치가 돼서 이제 뼈가 다 녹은 상태로 오셨고요. 엇갈린 그런 형태의 보철을 교합을 이렇게 가지런하고 라인이 일정하게 이렇게 연속적으로 안정적인 형태의 보철을 진행을 했습니다. 임플란트를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수입니다. 만약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임플란트 시술 후에는 양치질을 꼼꼼히 하고 주기적인 치과 검진과 치아 관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환자분이 이렇게 양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또 더구나 나이가 있으시고 하면 이제 칫솔질이 이렇게 본인 스스로 좀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일정 기간 좀 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더구나 이렇게 큰 보철이 들어갔을 때 음식물이 좀 많이 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예방 클리닉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서 또 치과 위생사라는 직업분이 전문적으로 또 옆에 붙어서 그런 관리를 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환자분마다 필요한 용품이라든지 방법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임플란트는 이제 자연치하고 다르게 신경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그 임플란트 큰 나사와 보철의 작은 나사로 연결이 되는데 이 나사에 풀림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있을 때 조기에 발견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엑스레이 촬영이나 전기 검사를 통해서 그런 걸 조기에 발견을 한다면 또 나사를 한번 조여준다든지 또 그런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겼을 때 좀 더 관리에 주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조기에 또 그런 더 나빠지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좀 더 오래 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사진 촬영을 하는 류재천 아버님. 이젠 자신 있게 치아를 드러내고 웃을 수 있어 꿈만 같습니다. 네, 처음에 오셨을 때는 우리가 엇갈린 교합이라고 합니다. 아래 앞니는 위에가 부러져서 여기가 이제 닿이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로 오셨고, 어금니도 부러져서 위에 치아가 밑으로 많이 처져서 내려와 버리고,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치아는 이렇게 닿이지 않으면 계속 움직이거든요, 평생. 그래서 이렇게 엇갈리게 자라난 상태에서 위아래로 치아 공간도 없고 좀 많이 치과 의사들이 볼 때는 많이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위에 이제 밑에 치아는 이렇게 발치를 하고 이제 임플란트가 6개 정도 들어가고 위에 같은 경우는 요 2개 치아는 좀 살리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잇몸뼈가 많이 꺼져 있는 거는 여기 이제 보철 자체에다가 잇몸을 넣어 가지고 이 고정을 하고 밑에도 이쪽이 많이 튀어 올라와 있었는데 뼈가 요거는 조금 낮추는 게 좋겠다 싶어서 뼈를 조금 오히려 낮췄어요. 그렇게 해서 이 라인이 딱 이때는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물결을 치는 위아래 라인이었으면 지금은 딱 라인이 정돈이 딱 정돈이 됐습니다. 예전에 또 특이할 점은 옛날에 요 아래 턱이 아래 치아가 여기만 뼈가 솟아서 실제로 다른 쪽이 꺼진 건데 이게 다 가려졌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모양적으로도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보면 임플란트 보철인지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예쁘게 잘 됐습니다. 이렇게 라인이 맞는 상태에서 계시면 앞으로 10년, 20년 이게 아마 잘 유지가 돼서 오래 쓰실 거예요. 그래서 제 바람은 뭐 최소 10년에서 한 20년 이상은 써야 되지 않겠나. 그게 이제 제 바람이고 아마 잘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부터는 6개월에 한 번씩 오셔서 제가 점검을 하고 아직은 확신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는 요거 앞에 여기 임시치아 하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는 그대로 좀 쓰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었다는 확신이 들면 완전한 치아로 제가 교체를 할 겁니다. 예, 편하게 쓰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아래쪽 치아의 앞니는 위로 자라나고 위에는 어금니가 밑으로 자라나서 거의 씹을 곳이 치아는 많이 있지만 씹을 곳이 없는 상태. 그리고 또 남아있는 치아는 2개 치아 말고는 잇몸이 되게 안 좋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는 전체 발치를 하고 6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14개 치아가 오론 X, 오론 6라는 보철을 통해서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 형태로 회복이 되어 있고요. 위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작은 어금니 2개는 치아를 살려서 일반적으로 크라운 치료를 해서 이를 살리고 어금니 쪽에는 상악동 거상술을 해서 임플란트 2개가 들어가고요. 앞쪽에는 5개 치아 임플란트를 심어서 이쪽 부분적으로만 오로넥스 보철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개 치아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잇몸이 많이 꺼져 있기 때문에 보철에 뼈 이식을 해서 잇몸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보철로 잇몸을 재현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보철을 만들었습니다. 만 80세 정도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이가 안 좋으신 분들이 보면 전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래서 악순환인데요. 전신질환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가 안 좋아져서 또 더 망가지고 환자분의 전신 건강이 이제 안 좋다면 담당하시는 그 내과 주치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께 저희들이 컨설트를 해서 어떻게 조절을 하면 가능하다라는 그런 게 서로 협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는 좀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게끔 손상이 좀 적게 하는 시술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임플란트 식립을 많이 하는 그런 손상을 많이 주는 치료보다는 최소한으로 이제 식립을 해서 전체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고령인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치료 기간을 단축시키고 또 손상을 적게 하고 이제 더 이상 치료를 하지 않고 이제 이번 치료가 마지막이 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확실하고 좀 디탈이 없는 그런 치료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좀 고려사항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을 봐도 겁이 안 나오고 음식 보면 반가워요. 옛날에 음식 보면 안 먹었어요. 막 안 먹으려고 거짓말 못해요. 세상이 귀찮더라고. 먹는 게 귀찮으니까. 지금 뭐 겁이 안 나니까 제 음식을 봐도 안 먹어도 기분이 좋아하고 풍만감도 오고 참 좋더라고요. 이제 이빨이 완전 완성됐으니까 지금 항상 기분 좋은 마음으로 살면서 세계 일주를 하고 싶은데 세계 일주를 하면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도 먹어보고 구경도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게 제일 희망입니다. 네, 이제까지 그 전학 임플란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요즘에는 치과 기술이 디지털화가 많이 돼서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케이스들이 가능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들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뭐 안면 비대칭이 심하다든지 뭐 케이스가 뭐 본인이 생각할 때 굉장히 난 케이스고 또 전신질환이 있고 뭐 당뇨 뭐 여러 가지 합병증 이런 것들이 걱정되는 거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좀 관리를 하고 조금 이렇게 트라우마를 줄여가면서 치료를 하면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또 특히 틀니를 오랫동안 사용하셨던 분이라면 한번 치과의 문턱을 넘어서서 한번 의논을 해보시면은 또 좋은 그런 결과가 있으리라 확신을 합니다. 용기 내시고 치과의 문턱을 한번 넘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든 질환이 그렇듯 자신의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치료가 다 달라지는데요. 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상이 심해지기 전 예방과 관리로 치아 건강 소홀히 하지 않고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지름길이 아닐까요?